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7월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8월의 주택시장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일단 이르면 다음 주 정부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를 좁혀서 전국적으로 시행하진 않고요. 강남 등 집값 과열 지구를 위주로 범위를 한정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8월의 부동산 시장 어떤 흐름을 전개할지 과거의 행적을 조금 따라가 보면 하반기 시장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상반기 시장 정리하는 시간 함께했습니다. 7월의 마무리는 저희와 함께 하시죠. 바로 출발합니다. 일부는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셨던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 모셨습니다.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성우 대표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고민 계셨으면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8번입니다. 먼저 대표님과 시장 분석부터 해보고 본격적으로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오늘 상반기 시장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고 상반기에 대한 어떤 부동산의 이제 거래량이나 그다음에 집값 변동률에 대해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가 됐죠.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모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파악을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것도 한 정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유망 지역에 관심 있게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집값 안정이나 어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을 발표를 했었죠. 파리 부동산 대책을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 어떤 가격적인 부분이 이제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9.13 대책, 가장 강력한 대책 이후에 주택 가격도 어느 정도 많이 하락이 됐고요. 그다음에 집가 역시도 계속적으로 108개월 동안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던 이 땅값마저도 상승 폭이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반기에 이런 자료를 보게 되면 108개월 만에 하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 전년 상반기 대비 2.05%였었죠. 2.05%였었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는 1.86%가 됐습니다. 양 0.19% 정도 떨어졌는데요. 그중에서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가 2.14%였었죠. 그래서 0.01% 상승이 됐습니다. 소폭 상승이 됐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 1.90%였었죠. 근데 올해 상반기는 1.38%로 0.52% 상승폭이 감소가 됐습니다. 자, 전국을 봤을 때 수도권 쪽은 어느 정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투자가 조금 진행이 된 반면에 지방 쪽은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지역 산업 자체가 침체가 되고 있는 지역, 경남 지역이 좀 많죠. 그 지역들이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지방 쪽은 많이 이제 떨어졌다. 감소폭이 상승폭이 감소가 됐다.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현재 평균을 보게 되면 1.86%거든요. 작년에 2.05%였는데 1.86%로 지금 돼 있는데 이 평균치를 봤을 때 올라간 지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세종이겠죠. 세종시는 정부 청사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종 벤처밸리가 있죠. 이쪽 지역 주변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그런 쪽인데 2.66%로 가장 많이 상승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도 역시 2.28%, 광주 2.48%. 광주가 굉장히 핫한 지역이죠. 대대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구, 대전, 광주 이쪽 지역의 집가가 상승이 되고 있는데 왜 오르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남 지역 여기 2.05%, 나주
나주 혁신도시 그리고 한전공대가 또 이제 발표가 됐죠. 19년 올해 2월 달에 발표가 돼서 그쪽에 한전공대가 생기는 부분으로 인해서 전남 지역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전남은 또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기업들 그다음에 어떤 국가 산업단지들이 많이 몰려 있는 쪽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도표가 나왔는데 거래량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18.8%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역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최근 5년간 상반기 평균을 봤을 때 최근 5년간 봤을 때 마이너스 9.0% 거래량이 하락이 됐습니다. 보면 18년도 상반기에는 166만 건의 거래가 됐지만 19년 상반기에는 139만 건 정도가 거래량이 됐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오른 지역과 내린 지역들 이렇게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서울 영등포구 2.732% 상승이 됐습니다. 자, 오른 이유는 뭘까요? 영등포 역사가 이제 개발이 되고 또 신길 뉴타운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승이 됐고요.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죠. 3기 신도시가 교산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3호선 연장이 또 되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이 됐고요. 경기도 과천시는 2.918% 상승이 됐습니다. 과천 3기 신도시 과천지구가 있습니다. 과천지구는 이 자조 개념에 강한 어떤 정보통신 사업 거기다가 인공지능 자, 이렇게 첨단 지식산업센터가 또 같이 어우러지는 쪽으로 발전이 되고 또 서울과 굉장히 가까운 접근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고요. 수정구 역시 경기 성남 수정구 역시 2.736%또 상승이 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르는 곳이 경기 용인 처인구인데요. SK 하이닉스가 있죠. 그리고 용인 테크노밸리가 있고 그 주변으로 투자 수요가 계속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이 됐고요. 자, 대구 중구 같은 경우도 역시 2.755% 상승이 됐습니다. 이쪽은 태평로 2가 쪽으로 해서 상승이 투자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고요.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학군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죠. 뭐 거의 강남 8학군과 맞짱을 뚫 수 있는 것이 바로 대구 수성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구 수성구의 모든 구의 40% 정도가 사교육이 밀집이 돼 있는 쪽이 대구 수성구입니다. 학군이 굉장히 좋은 쪽이고 대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바로 수성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름폭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경남 창원 의창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폭이 0.774%죠. 여기는 또 지역의 어떤 기반 산업 자체가 현대중공업이 또 물적 분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기업 분할 형식인데 이로 인해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떨어지고 있고요. 경남 거제시 역시 대우조선의 여파가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 7.26%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도표를 보면서 어느 지역이 인기 있는 어떤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정보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IT에 관련된 업체들 이런 쪽으로 많이 몰리는 쪽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그런 산업들이 유치가 돼 있는 쪽들은 가격적인 상승폭이 크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또 이런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이런 형식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도표를 보시고 어느 쪽으로 투자할지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키다리 아저씨와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일까요?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9호선 3전역에서 도보 2분, 2019년 8월 준공 예정이고요. 층수는 10층 건물 내 5층,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로 지어집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800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전세 시엔 실투자금 약 5천만 원, 월세 시엔 실투자금 1억 2,8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초역세권 주택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표님, 바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네, 강남 4구 중에 이제 송파구입니다. 강남구가 이제 국제기록 복합지구가 이제 올해 말부터 하반기부터 이제 착공이 되죠. 그게 이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현대자동차 GBC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본사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인구들이 밀집이 되고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넘쳐 흐르겠죠. 그럼 이분들이 다세대 시장에 노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젊은 분들 직장인들이 이제 첫 번째로 뽑는 것이 바로 교통입니다. 교통이 얼마만큼 가까운 곳에 위치가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직주 근접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남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
근데 교통도 역시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이냐라고 봤더니 지하철 9호선이 바로 연결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하철 9호선을 통해서 직장인들이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봉은사역이 이제 현대자동차 직장인들의 출퇴근역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봉은사역 다음 역이 종합운동장역, 그 다음 역이 바로 삼전역입니다. 삼전역에서 나와서 도보로 2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되어 있는 그 물건이고요. 또 이 송파구를 보게 되면 이 아파트 위주로 돼 있는 동이거든요. 근데 다세대가 있는 동 자체가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잠실 본동에 속해 있는 행정구역상 잠실 본동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에 잠실동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그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싶으면 새마을시장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신식 이런 쇼핑을 원하시면 제2롯데월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편의시설 잘 갖춰져 있고 학군 또한 뛰어나죠. 뭐 대치동 학군과 버금가는 그런 학군들이 있는 곳이 바로 잠실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잠실동 자체가 예전에 이제 그 구건물에서 아파트가 이제 낙후된 그 아파트가 신식 건물로 다 바뀌었죠. 높게 이제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층 계열이 바뀌었습니다. 중산층 이상들이 잠실동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 학구열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잠실동 가까운 쪽으로 이런 학군들이 형성이 돼서 이쪽 지역에 많은 여파가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편의시설, 먹자골목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그만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또 수서역세권 개발, 굉장히 메모드급 개발이죠. 그다음에 제1롯데월드는 이미 완공이 돼 있는데 관광객들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록 복합지구,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떤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중에 중간에 이 삼각 편대 중앙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한 집가 상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 이 잠실동 같은 경우, 송파구 같은 경우는 31,369세대가 또 인구가 또 유입이 더 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그만큼 많아지고 밀집이 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선호도는 높을 것이다. 그리고 2019년 8월, 다음 달이죠. 준공 예정입니다. 건물은 거의 올라갔고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인덕션, 붙박이장까지 풀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이 건물이 지금 2억 7,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증금 2억 2,8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 그러니까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할 때는 5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월세는 1,000만 원에 100만 원입니다. 대출 고려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투자처 이야기도 바로 들어볼게요. 어떤 지역일지 화면 위로 먼저 공개합니다.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입니다. 토지의 위치는 광양항만 구봉산 관광단지 인근이고요. 구획 정리 사업이 2020년 8월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이 약 8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용도는 두 가지고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실투자금은 6,160만 원 예상, 준주거지역의 실투자금은 1억 8,700만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들려주셨듯이 이 땅값, 집가 상승률 상위 지역에 랭크된 전남 토지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대표님, 어떤 지역일까요? 네, 상반기 그 집가 상승률 보게 되면 변동률 자체가 전남이 2.05% 상승을 했죠. 이 중에는 뭐 나주 여파 있고 장성군의 여파도 있지만 광양이나 여수, 순천 같은 경우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수 같은 경우에도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관광에 이제는 요지가 됐죠. 1년에 한 1,500만 명이 이제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관광도시로 이제 재탄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양도 역시 많은 그런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항만을 중심으로 물류를 이동할 수 있는 항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 1위가 바로 광양 항만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그만큼 물류비를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 광양제철이 있고 현대제철도 이쪽에 있죠. 현대 하이스코, 현대 스틸, 그리고 사무제강, 그다음에 세아제강 이런 식으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직장인 부자들이 그만큼 많은 지역이 바로 광양시입니다. 이 광양시에 많은 이 직장인 부자들이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광양 같은 데는 일단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이런 쪽으로 아직 공급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수, 순천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죠. 하지만 광양시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인구들도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광양시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세비는 많이 거치죠. 기업들한테 세비는 많이 거치지만 이 개인한테 거치는 이런 세금 자체는 다른 지역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개인한테 거칠 수 있는 세비가 늘리려면 인구가 증가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15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30만 명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계속적인 기업을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왜 산업단지를 그만큼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수처럼 여수를 벤치마킹해서 관광도시로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거의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수처럼 관광객들도 여수 방문하고 바로 건너편에 이순신 대교를 통해서 바로 20분이면 광양시까지 와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쪽으로 변모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지역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도중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률은 85.5% 정도 지금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8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는데 아파트가 5천 세대 그리고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신도시가 탄생이 되는 그런 사업이죠. 자, 계획만 있고 발표만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착공을 해서 지금 공정률 자체가 80%에 넘었기 때문에 완공이 됐을 때는 그만큼 거기에 따른 어떤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물건 자체는 아파트 5천 세대 상업지역이 있는데 바로 주차장이 이렇게 있죠. 준주거 지역 주차장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준주거 주차장과 바로 맞닿아 있는 토지 그리고 2종 주거 지역을 소개를 하고자 하는 거죠. 자, 아파트도 일단 설계 도면이 나왔고요.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업 지역에 많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아파트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후문에 또 이런 토지들도 있고 지금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다라는 부분이죠. 자, 광양시를 한번 살펴보면 구도심과 신도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몰려 있는 곳에서 팽창을 해가는 형식인데 광양시는 굉장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안가 주변으로 연결을 시키려는 게 도시 기본 계획이죠.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황금 신도시입니다. 바로 뒤편에는 산, 앞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배산 임수의 지형이고요. 포스코 광양제철도 6.3km, 그다음에 포스코 리튬 회사도 뭐 2.8km 정도 직선거리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직주 근접에 자죽도시가 형성이 돼 있는 쪽에 신도시가 생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뒤에 이제 관광단지가 들어옵니다. 아파트를 올라갔더니 바로 문을 여니까 27홀 골프장이 보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놀이시설도 보이고 그 뒤에는 산이 있고 굉장히 이 뷰가 수려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곳에 부자들만 모여 살 수 있는 이런 곳에 황금지구. 대구 수성구에도 황금동이 있죠. 부자 동네입니다. 예, 김천에도 황금동이 있고 그다음에 광양시에도 황금동이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있을 것이다. 자, 2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 251.9제곱미터입니다. 준주거지역 대지 330.6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재 공정률은 80.5%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하는 모습을 지금 공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용적률 자체가 높은 이유 1300에 80% 상업지역. 바로 뒤편에 관광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관광객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상업시설을 많이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건물의 높이를 더욱더 많이 준 거고 건물의 넓이를 그만큼 많이 준 거죠. 그래서 다른 지구와 틀리게 용적률 건폐율을 많이 줬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환지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된다라는 부분. 자,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 251.9제곱미터 1억 6천만 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지만 이제 완공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상승폭이 있겠죠. 대출 9,840만 원, 순천 농협에서 진행을 하고요. 실투자 금액은 6,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준주거 지역. 많은 상가 시설이 들을 수 있는 근린생활 시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땅이죠. 용적률이 500%, 건폐율이 70%입니다. 100평의 땅에 70평을 건물을 넓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약 7층 정도 지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지 330.6제곱미터, 금액은 4억 6,600만 원입니다. 약 100평 정도 되니까 460만 원 정도 되겠죠. 자, 대출 2억 7,900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8,7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1부는 너무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이성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